아, 이거 고쳐지나요? 뭔데요? 인버터네. 몇 와트짜리죠? 아니, 이게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스파크가 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 불안해 갖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일단, 우리가 보통 많이 보이는 거 있죠? 유광검사라고. 눈이, 컨덴서가 부풀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뻐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방열판 다 떼고 케이스에서 분리해가지고 꺼내서 봤습니다. 네, 꺼내서 봤더니 이제 쇼트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테스터기로 물론 검사를 해봤습니다. 뒤에 뜯어서 저렇게 빡 터져가지고 원래 반듯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좁쌀보다 더 크게 쇼트난 부분이 폭 살점 떨어져 나가듯이. 조금 더 프레쉬를 켜볼까요? 네, 조명감독 잠깐 좀 오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확실히 그 역할론이 필요한 겁니다. 조명 감독님 딱 모셔놓으니까 안 고쳐질 것도 다 고쳐질 것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화기애애한 좋네요. 일단 오른쪽처럼 저 다리 3개짜리가 오른쪽처럼 반듯 해야 되는데 좌측 거 같은 경우는 홈이 쏙 파여 있어요. 그거는 쇼트나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파열된 겁니다. 손상된 것이죠. 저거가 원래 정상지 않으니 동작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뭔가 이상 있다라고 대충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문학적이다, 심리학적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반대편 이제는 아까 입력 측 쪽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출력난에서 제가 약간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좀 뉘어펴놓은 거 있죠. 이렇게 좀 쉬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다리 3개짜리 이거 아까 이쪽 다리 3개짜리는 분명히 FET로 되어 있다.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400V에 10A짜리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다. 다이오드 하게 되면은 쇼트키 다이오드나 또는 고속 다이오드일 것이다. 네, 이쪽 데이터 시트는 찍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PCB 기판에 마킹, 그러니까 인쇄에 D라고 써 있으니까 다이오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또 꽂게 되면 당연히 동작을 안 하겠죠. 근데 한두 개만 갈고 그분 말씀대로 뭐 휴지 나간 거 있나 한번 봐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고장 증상이 주변으로 계속 암처럼 전이되듯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IC들은 노직 IC, 그러니까 어떤 버퍼 역할처럼 스위치 라인 해두듯이 그런 거죠. 자동 증폭기, 그러니까 프로텍트가 동작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프로텍트라 하면은 여기에 입력이 배터리전은 12V가 들어가서 그죠? 12자 써있죠? 12V가 들어가서 출력단이 220V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또 일반적으로 배터리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다 충전되어져 있으면 망충되어져 있으면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쪽에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통 프로텍트, 락을 걸어준다. 그쪽 비교하는 차이를 여기서는 이러한 IC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 증폭기 또는 비교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버퍼 역할, 버퍼. 근데 개념은 다 다른데 그렇게들 일선에선 코칭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이상 있는 부분 컨덴서와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를 가지고 측정했던 이상 있는 이런 부품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입력단에서 쇼트값과 출력단에서 수요특가 점검한 뒤에 전원을 한번 넣고 동작 검사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리로 납땜 저쪽에 제가 작업실에서 따로 한번
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부품을 이상 있는 부품을 좀 교체하려고 이제 한번 케이스에서 분리해서 봤습니다.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찾아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아까 다이오드라고 말씀드린 게 다이오드는 아니었고 FET였네요. 이 자체도 FET였고요. 네, 그 다음에 파열려서 조각이 떨어져 나간 제품도 FET였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한번 회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한번 회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기 배터리 전원이죠. 12V 써있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로 들어가지고 여기 FET 하나 지금 터진 거 있죠. 파손된 거, 거기에 떼냈고, 여기 하나 그대로 남아있죠. 회로를 뒤에서 쭉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네요.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중간 부분에 트랜스죠.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여기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상대에 펄스를 넘겨주는 것인데 그쪽에 전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류를 교류처럼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파형이 유기가 돼가지고 그게 그 유도가 자석이 다시 우리가 원심력 또는 직선운동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상대의 철심 타석 그 코일에 유기되는 자석의 힘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트랜스인데 그 트랜스에 직류가 만들어지게 해서 직류가 보내주게 되면은 그 역할을 그 일을 못합니다. 그 기능이 안 되죠. 직류를 다시 교류처럼 만들어서 보내기 위해서는 전기를 넣었다 뺐다 끊었다 넣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파장처럼 방대에 유기되는 것을 생기도록 하는 것이 이 FET 스위치 모드 되듯이 스위치가 한쪽은 흘렀다 한쪽은 안 흘렀다 한쪽은 흘렀다 한쪽은 흘렀다 이게 관계된 거죠. 자세한 경우는 또 뭐 이렇게 IN 넣고 R분의 2 그러듯이 오메 법칙이든지 키르마 법칙이든지 전자의 기초적인 해당되어져 있는 공식을 들이대 봐서 왜 들이대 받을까요? 거기에 따라서는 또 파악할 것이 있죠. 우리가 전기가 일반적인 주파수가 60Hz니까 60Hz가 나오는 쪽에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비슷한 거를 찾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입력단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출력단에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왜냐 알면 좋긴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품을 가는데 이쪽에 보통은 AC가 들어가서 출력할 때는 DC로 나오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표현되어 있는데 다이오드가 아니라 여기는 FET라서 보니까 여기에 직류 를 교류를 만들어서 나오는 콘센트 꽂는 쪽에 이쪽에 콘센트 꽂는 쪽에 선을 쭉 따라가면은 하나씩에서 FET가 어떤 스위칭 역할에서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쉽게 해서 나 자신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부하 연결되어 있는 기기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프로텍트 형식으로 과부하를 차단한다든지 입력 센서처럼 동작을 한다든지 나가는 전압을 차단한다든지 아마 그런 회로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개념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든 간에 개념은 그랬고요. 조금 더 파악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공부하듯이 하는 부분들이 접근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고 다음은 수리 개념에 있어서 진도를 한번 나가고자 합니다. 적색이 플러스, 흑색이 마이너스죠. 쇼트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부전은 이와 같이 소리 나는 걸로 테스터기를 맞춰놨어요. 그리고 회로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게 되면 이건 쇼트난 거겠죠, 그죠? 네. 뜨면 안 나는 거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면 쇼트난 겁니다. 띠 하고 멈췄죠.
반대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또 쇼트 나는지. 멈췄죠? 또 똑같은 방향으로 재볼까요? 또 똑같은 방향으로 재볼까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로 시험에서 이 도통을 하게 되면 지금 다른 거 없이 선으로 직접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니드복만 선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도체가 통해서 이쪽에 어떤 부품 다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기해서 소리 나는 경우는 쭉 따라갔을 때 여기 이 콘덴서, 지금 현재 아까 콘덴서 하나 부풀어 올랐다는 거 있죠. 유관성 검사에서 이건 하나 빼놨습니다. 두 개가 병렬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용량만큼 여기에 충전되어져 있던 것이 방전될 때까지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극성이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왜 콘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로점, 쉽게 해서 전이차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전이차가 충전이 될 때까지는 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충전이 다시 내려오면서 방전될 때까지가 도통된 걸로, 이게 그리고 나서는 무한대 값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일반 세라믹 콘덴서는 아예 처음부터 동작을 안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띠 소리가 났는데 반대로 측정하니까 또 안 났어. 이게 또 난다든지 그럴 때는 시간적 여건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소리가 나고 있다 그러면 용량이 더 클 수도 있겠나, 아니면 쭈트가 났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서는 쉽게 해서 현재 충전이 다 됐거나 방전이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전되어 있는 값이 반대로 방전이 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되고 나서 시간적 여건을, 시간적 조건이 좀 기다려보는 그런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이쪽은 전기를 하기가 뭐하겠네요. 전기는 전기지만 이쪽에 아답터 해당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답터가 아니라 차량용 배터리 전원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인버터, 컨버터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인버터라고 표현을 하죠. 차량용 전기 12V가 들어가서 그거를 220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끊어 전기를 스위치 넣었다 뺐다 끊었다 끊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로가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과정에 부속이 탔습니다. 암페어가 굉장히 높죠. 일반적인 암페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부속이 80A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80A. 일단 갈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은 방금 했다시피 다 갈아놓은 상태에서 도통검사를 하고, 물론 출력단도 도통검사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도통검사를 하고 그리고 전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품을 교체를 하고 동작검사 했더니 슈트 값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 아답터 해당되어 있는 전원이죠. 12V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전원 공급은 12V가 입력되어 있더니 12V 전원은 이쪽에 파워 서프라이라 그러죠. 현재는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에 암페어는 0A,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만 현재 공급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때 부하 측에 있는 스위치를 켜야 되겠죠. 그러면 12V를 공급을 해서 출력단 이쪽이 이렇게 양단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전압이 220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스위치를 켜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스위치를 켜게 되면 여기에 전원 표시등 LED부터가 불이 켜져야 되겠죠. 자,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불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줄여보기 전에 전원 표시등에 불이 들어왔죠. 저 상태에서 여기에 출력단 220이니까 양단
콘센트 양단 전압이 22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잘 안 나오고 있나요? 접촉이 좀 안 좋은가요? 에이씨, 이씨. 테스트가 그런가요? 이거를 AC에다 놓고, 그리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더봉을 갖다가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죠. AC는 교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극성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색봉이 됐든지 흑색봉이 됐든지 달게 되면 전압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200.6V가 현재 마킹되고 있습니다. 206V가 나온다는 거죠. 206V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 보시면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 파워 서플라이 전기 이걸 가지고 이걸 구동을 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부하가 여기 테스트에 연결되어져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다시 잘 접촉을 좀 하고, 테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선 정도밖에 안 되는 부하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부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전압 측정하는 정도로만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측정에 해당되어져 있는 전압만 나오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이렇게 약해도 저게 측정값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하를 달게 되면 입력 전압은 이걸 가지고 약하죠. 이 자체는 용량이 굉장히 작은 인버터인데요. 그래도 용량을 작은 인버터는 여기 전원 공급이 배터리 45A 또는 90A 보통 그런 사이에서 70A, 60A 이런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거 아니어도 동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하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장기간 테스트하는 자체도 이때는 온당한 부분들이 아닐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주변에 알루미늄 샤시 케이스로부터 방열 효과를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얘는 케이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지면 뜨끈뜨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에이징 걸을 때는 현장 감각을 가지고 케이스에 넣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꺼졌죠. 이건 운영의 묘를 알게 되면 램프 가지고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상 유무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청각적으로도 이상 유무를 부저의 소리가 길고 또는 몇 번 울리냐, 짧게 울리냐 이런 걸 가지고 하듯이 시각적으로도 램프의 색깔이 녹색이냐, 청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서 현재 전원 공급만 되어 있다든지 또는 충전 상태라든지 만충 상태 이런 과정들을 설계할 때부터가 적용된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여기서는 직류로 바꿨지만 직류를 교류로 펄스로 스위칭을 해줬지만, 여기서는 다시 그러한 프로텍트 락을 걸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개념 접근은 그래도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켜보고, 이게 쇼트 났다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개념은 인버터니까 DC 배터리 전원이 들어가서 AC 우리가 드라이라든지 또는 커피보트라든지 꽂을 수 있는, 물론 용량이 커야 되겠지만 그런 전기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가장 평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개념인데요. 그 개념을 우리가 보통 인문학적이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는 띡 하고 소리 나지를 않고 갈기 전에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고 나는 동작이 바뀌었죠. 색깔이 불이 들어오고 청각적으로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빡
하면서 청각적으로 다시 신호음을 줬겠죠. 나 고장난다. 빡! 아니면 덕. 가장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니까 뭐 빠박! 두 개 같으면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쇼트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빡! 아니면 띡! 뭐 폭!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리가 다 잘 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은 직접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부하를 달아보는 것이죠. 아니면 배터리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로드기를 달아서 암페어를 봤을 때에 서서히 몇 암페어 정도까지 용량이 몇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렌즈는 이 히로 시험기, 전압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AC, VC, DC 그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수동이 있죠. 아까 첫 번째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자동입니다. 보시다시피 V가 하나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C냐 VC냐 DC냐 하는 경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측정했을 때 200 아까 6V가 검침됐을 못 해줬던 것은 아마 그런 관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 측정기 가지고 AC 전원을 직접 꽂았을 때는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저거는 실무에서 수리다 보면 현장 감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테스터기도 때로는 고장은 아니지만 어떤 그 이 실무 감각에서 차이가 있다. 검침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테크닉으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면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거 불 다 주고 들어가고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비교기. 제일 처음에 이거 접근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런 IC들을 우리가 차동 증폭기, 비교죠? 네, 비교기. 그 다음에 또는 뭐 버퍼라고 이렇게 표현도 게이트가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비교기죠. 네. 테스트 2 대놓고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리를 마치고 조립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입력단이죠. 그리고 출력단은 이제 AC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고요. 입력단 전원은 배터리 전원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45라고 써 있는 경우는 45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적색이 플러스,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듯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대로 되어 있는 색깔을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 이거를 빼서 잘못 연결을 했나 보네요. 그분한테 수리를 해서 넘겨드릴 때에는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단자를 제가 잘못 연결해서 쇼트를 시켰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져오실 때 그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면 극성은 맞춰서 이걸 단자를 잘못 꽂았지 않았을까. 이 바깥에 있는 터미널 잭 조여주는 나사 저걸로 인해서 극성을 잘못 연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수리를 하면서 많은 부품들 중에 대부분이가 하게 되면 고장이 한두 개 가서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두 개 찾기 위해서 힘들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두 개 찾는데 뭘 어렵겠어? 그럴 수 있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한다 하면은 접근하는데 수리하는데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받쳐주는 경우는 기초 같은 기분에 해당되는 내공을 다져갈 때에 실전에서 다양한 스킬이 다양한 테크닉이 향상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네요. 방금도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테스트를 가지고 전압 측정을 하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측정하는 느낌, 감도가 실전에서 피부로 와닿는 게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주의할 때가 있어서, 그렇다 해서 수리하면서 테스트를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지지만, 성능 좋은 거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아까같이 설정이 되었든지 실전 수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비교기, 자동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그래도 으뜸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배터리 종류도 이와 같이 45A 적절한 게 있는가 하면은 오토바이 배터리 같이 용량이 작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차량이 큰 경우는 90A 뭐 이런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 가해지는 제일 처음에 스타트, 쉽게 해서 제일 처음에 전기가 딱 들어갔을 때에 느끼는 충격 효과, 그게 암페어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쓰는 가장 합리적인 적절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처음에 스타트는 적정을 넣고 이 장시간 사용하는데 용량이 암페어이기 때문에 와트,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순간순간 병렬로 연결을 해서 장시간 사용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조립을 끝냈고요. 이같이 나사를 인해서 겉에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 쪽에 방열, 열처리, 열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는 데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